안녕하세요. 파이썬 4회 이번 시간에 선택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종류 세 가지를 확실히 구별하기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선택 구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어문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두 가지, 뭐 true냐,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행해야 할 문장으로 true냐 또는 false냐 두 가지로 판단을 해서, 그쵸? 둘 중 하나를 실행을 하는 구조가 바로 선택 구조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설명할 순서상 단일 대안인 선택 구조 설명인데, 먼저 형식을 보시면 항상 우리는 선택 구조에서 if문이 먼저 와요. 그리고 그 if문의 조건식을 만족을 하면 이 조건 문장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만족을 했을 때 실행하는 문장만 있는 게 단일 대안입니다. 그런데 거짓인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아무것도 실행을 하지 않고 이 선택 구조를 빠져나와요. 근데 이제 true의 경우는 true의 경우 실행할 문장, 요 내용을 실행하고 선택 구조를 빠져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꼼꼼히 형식을 다시 보면 if 조건문 또는 조건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식에 대해서 끝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콜론을 반드시 씁니다. 그리고 true의 경우 실행한 문장을 같은 열에서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여쓰기는 탭이나 뭐 스페이스바 둘 중 상관없어요. 사용을 해서 반드시 들여쓰기 된 상태로 문장을 완성해야 합니다. 예제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예제는 필요한 변수 선언을 하고 그 조건식 if에 대한 문장을 만드는데, 조건식 문장을 만드는데, 첫 번째 예제는 가로를 사용했고 두 번째 예제는 가로를 생략했어요. 가로가 있는 예제들도 있고, 우리 책을 파이썬 코드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가로가 있는 것도 있고 가로가 없는 것도 있는데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형식에서 아예 가로 없이 설명을 한 이유가,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 중요한 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콜론이 꼭 있어야 합니다. 콜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true의 경우 실행할 문장으로 반드시 들여쓰기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true의 경우 실행할 문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한 줄일 수도 있지만 두 줄일 수도 있어요. 그쵸? 두 줄인 경우 뭘 조심해야 된다? 열 맞추기. 들여쓰기가 제대로 열을 맞춰서 문장 코딩을 완성을 해야지, 혹시나 뭐 반 스페이스바가 차이 나는 건 잘 눈으로 티도 안 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에러가 나면 의외로 많은 시간, 이 열 맞추는데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열 맞추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좀 더 들이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그 에러 수정을 위해서 많은 시간 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신경 써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중 대안입니다. 이중 대안은 true의 경우 실행하는 문장만 있는 게 아니라 조건식에 맞춰서 false의 경우 실행하는 문장도 있다는 거죠. 조건을 만족했을 때, 만족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문장 1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문장 2를 실행해 주세요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건식 다음에 오는 요 문장, 끝이 아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요 문장, 끝이 아니다 라는 거 잊지 않고 프로그래밍 할 때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은 이제 뭐 선택 구조 자체를 이렇게 코드 자체를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열로 밑으로 코딩 안 하고 막 옆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보기 불편해서 다른 사람하고도 서로가 이제 뭐 에러를 잡는다거나 할 때도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을 관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if 다음에 조건문, 명령문, else 다음에 명령문을 옆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코드를 실습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출의 경우 아까 단일 대안만 있었던 첫 번째 예제에서 살짝 그쵸 else 넣어서 추가로 문장을 완성했어요. 자, 첫 번째 예제와 두 번째 예제의 차이점은 항상 10을 초기값을 가지고 조건식을 한다면 else로 넘어올 일이 없잖아. 그쵸? 그래서 항상 작습니다 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건식을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는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도록 인풋을 통해서 값을 받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했을 때 문장 실행. 여기서도 이제 한 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줄 있는 경우 열맞추기 잊지 말았으면 해서 예제를 더 넣어서 한 문장 더 추가를 했습니다. 두 줄 이상인 경우 추리의 경우 실행하는 문장이 두 줄 이상인 경우 열맞추자. 가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다시 한번 비교해서 이해하자. else의 경우도 마찬가지. 문장을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두 줄 이상 있을 수도 있고 구별해서 우리 기억하자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삼중대안인데요. 삼중대안은 대안 자체가 하나, 둘, 세 개라는 전제하에 삼중대안을 의미한 거고 보통은 이제 조건식이 두 개를 가지고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선택 구조를 만들 경우 우리는 다중이프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일 대안, 이중 대안, 삼중 대안을 기본 틀로 해서 이제 형식이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흐름도를 왜냐면 삼중대안 이상 4중, 5중 있어요. 만들면 있는데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걸 다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는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여기까지를 가지고 형식과 이 플로우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예제가 바로 if else였는데 여기에 조건식이 하나 더 들어가다 보니까 if문이 추가가 된 거예요. if else인데 이 else if를 줄여서 유일하게 파이썬 제가 뭐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아는 건 아니죠. 이 세계에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배우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던 뭐 C나 파이썬이나 그 다음에 뭐 C++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비주얼 베이직은 옛날 거. 옛날에 저 했었던 거 제가. 그러니까 그런 많은 언어들을 살펴봤을 때 그쵸? 줄여서 이 LIF 파이썬이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두 개 단어보다는 이렇게 한 단어로 줄여서 쓰자라고 나온 게 바로 파이썬입니다. 자, 조심할 거. 조건식이 몇 개? 두 개 이상인 경우 우리 뭐라고 한다? 다중이프문. 지금은 딱 대안 자체를 세 개를 가지고 설명하는 삼중대안 형식이다. 그 다중이프문의 기본 형식을 이 삼중대안 형식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계속 추가하면 되니까 else, if, else, if를 elif 추가를 쭉쭉쭉 밑으로 하면서 맨 마지막은 뭐다? else. 자, 명령문에도 이제 한 줄인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두 줄인 경우도 있겠지요. 마찬가지 열맞추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다중이프문 또는 지금 예제인 삼중대안에 대한 형식으로 첫 번째 연속해서 쓰는 것을 기본 형식으로 하지만 중첩의 형태로도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if else를 기본으로 해서 if문 안에 if문이나 if else else문 안에 if문이나 if else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에 중첩해서 포함할 수 있다. 같은 결과야. 이것도 사실은 0보다 큰 값을 넣으면 양수, 0의 값을 입력하면은 0.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음수. 굳이 여기다가 ELIF 하고서는 너무 음수 할 필요는 없어요. 음수 할 수도 없죠,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마지막에 나머지 만약에 0보다 크면 양수, 그렇지 않고 만약에 0과 같으면 0,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다 음수라고 지금 조건식을 했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 조건식 넣을 필요 없다. else 다음에는 같은 결과, 값을 입력받아서 같은 결과지만 형식에서 연속 if else문이 아니라 중첩 if else문을 쓰는 경우도 같은 결과지만 다른 형식으로 코딩할 수 있다라는 거.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을 포함하는 거죠. else문 안에 또 다른 if else문을 중첩해서 포함한다. 이 연속과 중첩이라는 이 개념을 뭐 혼용해서 쓰는 책도 있어요. 근데 저는 따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그 차이점, 형식에서만 차이가 나지 결과는 차이가 없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연속해서 할지 중첩해서 할지, 그쵸? 그건 누구 마음? 프로그래머 마음이다. 조심해야 될 거, 주의해야 할 거는 어떤 거다? 우리가 이제 이중대안인데 굳이 삼중대안에서 썼던 ELIF를 쓰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서 조건식을 굳이 정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같은 결과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실행을 해서 값을 입력받습니다. 자, 100보다 작은 거 99 작습니다라고 나오죠. 그쵸?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100보다 큰 거 0 하나 더해서 1000. 근데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 이중대안이니까 우리 배운 대로 else if 쓰는 게 아니라 그냥 else만 이렇게 쓰면 결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똑같다. 99. 또 한번 돌려볼게요. 100. 1000이죠? 1100보다 커야 되니까. 아이쿠. 1000. 이런 식으로 결과 똑같잖아. 근데 굳이 이거를, 그쵸?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주의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쵸? 굳이 이렇게 쓰는 학생이 이중대안인데 삼중대안의 형식으로 하는 학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실습하면서 훅훅 넘어갔죠? 자, 주의. 우리 이중대안인데 굳이 삼중대안 형식을 쓰지 말자. 그렇게 하면 코드만 길어진다. 결과는 똑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주의하자고 하는 이유는 매 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퀴즈나 뭐 연습 문제 풀기 내지는 뭐 기말 프로젝트 이런 걸 받으면 이중대안을 삼중대안 형식으로 해서 코딩을 해가지고 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 주의. 다중 if문, 아까 우리 다중 if문이 조건식이 두 개 이상, 죄송합니다. 2개 이상 있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개도 만들어 봤어요. 3개. 줄의 경우, 벌스의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해봤습니다. 자,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성적을 이제 가지고 입력받은 점수를 가지고 A냐, B냐, C냐, D냐, F냐. 우리는 여기 더 디테일로 중첩해서 들어가거나 여기서 지금 중첩해서 다시 또 if else 들어가지요. 어떤 학교는 제로, 마이나, 뿔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기를 ELIF 그쵸 해서 뭐 95보다 크거나 같은가 해가지고 95가 아니고 97인가? 97이면 뿔 그쵸. 그 다음에 94보다 크거나 같은가 그럼 제로. 그 나머지는 마이나 뭐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심플하게 마이너스 없이 그냥 if else를 통해서 95보다 크면 뿔, 그쵸? 그 다음에 95보다 크지 않은 나머지이면 제로, 뭐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어. 중첩해서. 자, 중첩해서 if else문 안에 if else문. 그런데 자, 지금 보시면 if else 쭉쭉쭉 들여쓰기 해가면서 다른 섹션의 if else문을 구성한 연속된 if else 문이 아닌 중첩된 형태로 else 안에 if else,
else 안에 if else, else 안에 if else를 포함하는 성적 처리 방식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한 if else 문을 사용을 해서 성적 처리하는 방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드랑 결과는 똑같은데 어떤 거를 프로그래머가 할 것인가, 무엇을 더 최선으로 생각할 것인가는 프로그래머 마음인데,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속된 if else 문이 두 단어를 한 단어로 좀 지우고 설명을 다시 한다면, if else를 줄여서 그쵸 이렇게 하는 파이썬만 가지고 있는 ELIF,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ELIF에 대해서 뭐 더 계속 앞으로 뭐 프로그래밍 언어도 우리 뭐 문자, 문학, 영문학이든 뭐 이제 국문학이든 발전하면서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고, 이제 뭐 축약된 단어들도 많이 쓰잖아요. 긴 것들은. 그런 것처럼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도 나오지만 기존의 언어를 더 간편하고 쉽고 간단하게 쓰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뭐 if, else if로 이렇게 ELIF로, 여기도 마찬가지 else if를 ELIF, else if를 ELIF, 마지막은 항상 else, 나머지, 그쵸, 나머지는 무조건 다 이렇게 퉁 쳐주세요, 처리해주세요 라는 형태의, 마지막은 무조건 else, 단일 구조 아니면 나머지는 다 else로 끝납니다. 우리 지금 처음에 했던 단일 대안 빼고는 다 else로 마지막에 끝난다 라는 것까지 꼭 기억하면서 선택 구조의 종류 3가지 반드시 오늘 영상 참조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4회의 선택 구조의 종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